선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쵸. 예. 선발 가능성은. 그게 어느 위치건 간에. 미드를 사르, 뱅탕, 비수마로 세운다고 쳐봐. 그럼 미드필더 한번 줘봐요. 자, 사르, 비수마, 뱅탕을 쓰면 나머지 메디슨, 쿨루세스키, 베리발 다 부상이죠. 그러면 가용 가능한 미드필더를 한꺼번에 다 쓰는 거예요. 그렇네.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미드필더를 90분 혹은 연장까지도 갈 수 있잖아. 여기에 가용 가능한 미드필더를 한꺼번에 다 쓴다고? 결승이라고 하는 단판 승부는 어떤 게 벌어질지 몰라. 이럴 때 미드필더를 한 명 정도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카드를 남겨놓을 겁니다. 토트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세스키 수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무조건 선발일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 무조건 선발일 거다라고 하는 건 결승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유로파리그 결승.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네, 그 클럽세스키가 이제 슬개골 수술을 받고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사진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토트넘 이 정도면 정말 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필 하늘에서 뭘 하든지 죄를 지냈든지 진짜 중요할 때. 다 다친다. 다 아니, 다친다. 진짜 중요할 때. 지난 경기가 주전이 몇 명 안 나왔어요. 예. 쿨루셉스키랑 포로 이 정도만 나왔을걸요? 주전이? 근데 하필 그 주전 멤버 중에서 다쳐요. 하필. 중요한 자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토트넘은 좀 부상 때문에 예. 좀 고민거리고, 이번에도 사실 뭐 쿨루셉스키 수술했으면 결승전은 못 나온 게 확정이죠. 무조건 못 나오죠. 이건 무조건 확정. 못하지. 예.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부상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드라구신, 베리발, 메디슨, 클롭세스키가 모두 이제 부상자 명단에 속해 있고, 특히 이제 좀 이렇게 공격을 풀어줄 만한 선수가 다 다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메디슨이죠. 예. 근데 메디슨 시즌 아웃 돼 있고, 그다음에 셉셉이도 사실 이번 시즌은 윙보다는 그렇게 가운데서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셉셉이도 수술 받았죠. 예. 베리발은 뭐 약간 밑으로 중미 밸런스도 잡을 수 있지만 원래 저 선수 커리어가 약간 공미로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미 역할을 볼 수 있는 베리발도 시즌 아웃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위로 올라와서 공격을 풀어놔줄 수 있는 미드필더는 다 다쳤습니다. 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 훈련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조금 처진 스트라이커, 공미 쪽에서 이제 막 좌우로 이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지난번도 한번 저희가 예. 그 위아 토트넘으로부터 영상 받아서 보여드렸던 건데, 네네. 히사를 소니가 주로 뛰었던 왼쪽에, 전방에 솔랑키, 반대쪽에 존슨,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솔랑키 밑으로 좀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소니. 네. 이 형태로 요런 훈련도 한 거고요. 네. 소니를 측면에 갖다 놓은 훈련도 그쵸, 한 네. 거고요.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맨유 경기를 대비할 수 있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쿨루셉스키 부상이 딱 확정이 되니까 왜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없는 자리에 메디슨도 없고 대체 자원인 베리발도 없으니까 네. 누군가는 이제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써야지. 보통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하는 선수가 사르예요. 네. 지난 경기도 공미에 사르가 나왔었거든요. 압박 때문에. 근데 도저히 이게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안 나와. 그러면 뭐 우리가 비상시에 혹은 뭐 선발로 깜짝 선발로 손흥민을 공미에서 뛰게 하는 거를 한 고민해 보는 거 아닐까. 네.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이제 관심이 되는데, 요거 뭐 페노가 작전판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한다고 예, 들었거든요. 네. 예. 또 우리 경기 장면도 있지 않아요? 네. 일단 그 전에 경기 장면 하나 있죠. 몇 개 좀 본 다음에 네. 오늘 뭐 저는 이제 출연료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저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네. 이게 저 장면이 가운데서 약간 몸에 역동작처럼 이렇게 하면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가 보일 거예요. 노란 선수 가운데 네. 무대 경기인데 네네. 저게 메디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위치 지금 우리가 메디슨의 위치를 고민하는 거잖아. 저기 위치가 다 다쳤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메디슨이 저렇게 가운데 프리한 역할을 하면 솔랑키나 히사를 조금 수비를 끌어내면 저렇게 이선에 있다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뒤쪽에서 지금 패스한 선수가 누구냐? 중앙 수비수 로메로예요. 로메로가 긴 패스를 줬을 때 침투해서 메디슨이 슈팅을 때리는. 그쵸. 이런 거를 해왔는데 메디슨이 없으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런 침투는 소니가 잘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또 다른 장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 솔랑키가 사이드로 빠지거나 이랬을 때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침투하면 저쪽은 포로가 또 이번에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들이 계속 어그로 끌어주면 2선의 자이런 선수가 뒤로 침투하는, 배우 침투하는. 네네네. 이게 2선의 선수가 2선이 물론 패스도 좀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침투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소니가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있고요. 하지만 2선 또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킹은 패스도 해야 되잖아. 예, 예. 이것도 소니가 할 수 있는 이거 잘하잖아. 네. 또, 저런 뭐 강박적인 연결이나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짤을 해놨냐? 근데 그 말을 인즉슨 손흥민이 다 하라는 거네요. 패스도 다 하고 하라는 거지. 침투도 패스도 하고 하고 침투도 하고. 득점도 하고 어시도 하고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타락박도 하고. 골도 넣고. 난 이번에 그거 네. 했어. 자기가 패스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골 넣는 거야. 1타 1골 1어시. 손흥민이 전성기 때는 모르겠는데 소니 이게- 해줘. 너무 할 게 많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치가 필요한 게 정리하면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어쨌든 저렇게 패스를 밀어줄 수도 있고 직접 침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지금 이 스쿼드에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소니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죠. 라구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전술파를 가지고 우리 페노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예. 그래서 요 메디슨이 없잖아요. 클루세프스키도 없고. 이게 왜 문제냐면 아까 메디슨이 침투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전의 득점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이 왜 메디슨이 침투를 잘하냐? 결국에 이 포스테클로 감독의 전술이거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훈련 장면에도 나와요. 측면에 넓게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비가 약간 사이사이가 멀어지니까 가운데서 솔랑키가 원래 움직임 좋으니까 끌고 들어가면 메디슨이 침투할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래, 메디슨 자체가 원래 침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이죠. 예. 레스터 시티 때도. 슈팅을 그래서 엄청 좋아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결정력도 좋은 편이니까 요 역할을 이제 요즘에 그 손흥민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오히려 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는 메디슨. 아하. 요걸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요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뛴다. 그러면 여기에는 끌어당기는 선수가 누구냐? 히샬리송이나 텔인데 텔한테 끌려갈까?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네네네.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 들어와서 침투하는 건 좋은데 침투를 했을 때 누군가는 끌어당겨야 공간이 생기는데 끌어당기는 선수가 히샬리송이나 마티스텔이면 분명히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찬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끌려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수비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르가 여기 가운데 쓰면 침투하는 데는 더 용이하다. 손흥민이 끌어당길 때 약간 벌어지면 이때 사르가 뛰어가는. 실제로 사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 손흥민 패스, 사르 슈팅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테클로 감독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디슨, 베리발, 클루세프스키 공미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격을 조립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포스테클로 감독이 생각하는 게 왼쪽 측면, 손흥민 쪽에서 측면 플레이메이커를 맡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훈련할 때 보면 이번 훈련 영상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늘 밟고 있어요. 훈련 장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수비가 끌려갈 때 우도기, 솔랑키, 뭐 가운데 있는 선수 침투에 들어가면 여기서 손흥민이 패스. 이걸로 풀어나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공간을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측면, 존슨 쪽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손흥민 선수 쪽에서 풀어나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결승전에 침투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또 풀어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메디슨 같은 선수가 있으면 메디슨이나 클루세프스키가 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뭐 지난 시즌부터 풀백들이 가운데로 막 갑니다. 그러면 상대를 안쪽으로 좀 쏠리게끔 만들죠. 그럼 요 좌우 측면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밟고 있다가 원래는 메디슨이 있으면 손흥민 밑으로 내려와서 메디슨이 잡은 다음에 뛰어가는 손흥민 찔러주는 패스. 요게 원래는 이제 그 빌드업 플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메디슨 같은 선수가 없으면 측면 공간이 비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머스전에 손흥민 선수가 질주해서 PK 얻어낸 장면. 네. 그것도 손흥민 대단한데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페널티 박스, 우리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왔다가 패스를 주고 다시 뛰어나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본머스한테는 통했지만 그리고 결승전에 과연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나와서 90분 내내 이렇게 내려와서 풀어주는 것도 하고 올라가서 침투하는 것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애초에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메디슨이 볼을 받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튀어나가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는 얘기는 출발 지점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튀어나가는 움직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접어질 수밖에 없다. 토트넘의 지금 부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침투하는 역할보다는 풀어주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로 결승전에 기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데 이거는 좀 만족해 해요. 손흥민 선수한테도. 그렇지. 네. 소니만 놓고 보면. 네.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메디슨, 쿨루세스키 다 없으니까 오케이. 손흥민 해줘. 이게 되는 거다. 네. 저는 이제 저 얘기는 하나 할게요. 일단 그리고 질문하신 게 봉준호 감독님 윗중계 나오시나요? 유로파리그 결승 때. 예, 확정됐습니다. 나오신다고 어제 다시 또 연락을 해드렸고요. 예. 감독님이 참고로 먹방을 해도 되냐고. 그럴 때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구나. 이제 입중계할 때 뭐 먹으면서 하는 그 그림을. 그래서 먹방이 그랬더니 술을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진짜로?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술 몇 병 가져오신다고. 그래서 뭘 가져오실지 몰라요. 나오는 거 확정됐다. 그다음에 반더맨 나오나요? 반더맨 뭐 나오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반더맨은 뭐. 자, 저는 뭐 위치나 역할은 지금 패너가 정리를 했고, 저는 여하튼 선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쵸. 선발 가능성은. 그게 어느 위치건 간에.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소니가 선발이 아닐 가능성의 그 선발 포메이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딱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현재로선 전방에 솔랑키, 왼쪽에 히샬, 그다음에 오른쪽에 존슨 세워놓고 3미드를 역삼각형으로 사르, 뱅탄쿠르, 비수마. 보통 그렇게 약간 하죠.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결승이니까. 네네네. 이렇게 쓰면 수비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피지컬적인 걸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섰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첫 번째 문제는 히사르송을 결승전을 맡기고 투입할 정도인가? 왜냐하면 이번 시즌 내내 전반적인 흐름을 보라고요. 물론 뭐 보대 같은 팀에게 썼어. 네. 근데 프리미어리그 13경기를 뛰었는데 이번 시즌 히살이 부상을 다 포함하더라도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발을 뛴 거 4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승전에서 이 카드를 쓴다고? 맨유를 상대로? 안 그럴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거밖에 없는데 히살 대신에 그러면 그 위치에 손을 쓰는 게 맞지 않냐 이거고. 또 하나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산매들이 아까 사르, 뱅탕, 비수마라고 했는데, 자 혹시 제가 링크했던 거 하나 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미드를 사르, 뱅탕, 비수마로 세운다고 쳐봐. 그럼 미드필더 한번 줘봐요. 자, 사르, 비수마, 뱅탕을 쓰면 나머지 메디슨, 클룹세스키, 베리발 다 부상이죠. 그러면 가용 가능한 미드필더를 한꺼번에 다 쓰는 거예요. 그렇네.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미드필더를 90분 혹은 연장까지도 갈 수 있잖아. 여기에 가용 가능한 미드필더를 한꺼번에 다 쓴다고? 체력, 전술적인 변화를 쓸 수 있는 카드를 안 남긴다고? 감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내려봐요. 그레이가 있어. 그레이는 수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럴 수는 있어. 뭐 그레이 카드 하나 있잖아요. 그 결승전에 그레이 카드를 남겨놓고 미드필더 다 쓰지 않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럴 때는 결승이라고 하는 단판 승부는 어떤 게 벌어질지 몰라. 이럴 때 미드필더를 한 명 정도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카드를 남겨놓을 겁니다. 전 그래서 사르나 비수마나 뱅탕을 일단 쓸 것 같고, 사르나 비수마 중에 한 명만 뱅탕으로 쓰고 한 명은 남겨놓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밀리거나 골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뭔가 그 카드로 쓸 공산이 높다. 근데 공격은 여유가 많아요. 공격은 보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저기 베르너는 유로파리그 못 뜁니다 일단. 그쵸. 제외죠. 네. 그럼 만약에 뭐 소니와 솔랑키와 존스를 쓴다고 한다면 뭐 먼저 쓴 다음에 어떤 선수가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술 변화를 줄 때 쓸 카드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격수 쪽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미드필 너무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3명의 카드를 다 쓰지 않을 공산이 높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위치건, 그게 뭐 국미 위치건 측면이건 간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투맨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선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오도베르를 공미로 한번 썼었어요. 그렇지. 오도베르 공미도 이제 약간 연장선상인 거죠. 이게 메디슨도 부상이고 베리발도 부상이고 클루셉스키도 없다면 누군가는 공미를 서야 되니까 뭐 손흥민도 한번 연습해서 해보고 실제로 경기에서는 오도베르도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 공미 자리에 대한 지금 고민을 매우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중원 싸움은 좀 포기하고 가야 된다. 손흥민이 나오든 오도베르가 나오든. 네. 아, 그치. 약간 4-2-3-1이면. 그쵸. 그렇지. 그거는 약간 서로 포기해야죠. 그냥 창 갖고 싸우다가 네. 누군가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 맨유가 미드필더 4명 쓰거든요. 예. 중앙에서. 그러니까 4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원 싸움은 좀 포기하고 그냥 수비 올인, 역습 한 방. 네. 이런 거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자, 22일이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인데 그 전에 17일 새벽 3시 반에 토트넘하고 아스톤 빌라 경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소파스코어 뭐 후스코어닷컴인가 아무튼 뭐 그쪽에서 나온 예상 라인업인데 후스코어닷컴. 후스코어닷컴 이거 혹시 그 아스톤 빌라전에 힌트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는 철저하게 유로파리그 결승에 대비하는 무엇인가로 쓸 거다. 체력 안배건 전술적 실험이건 여기 한번 써볼 것 같아. 그럼 이 경기 되게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 아니, 결과는 이 그죠. 경기에서 네.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냥 보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난 소니 이것도 지금 보면 이들도 다 로테이션 돌려놓은 개념들이 강하잖아. 토트넘이 그죠. 이 개념 봐봐. 단소, 밴데, 뭐 그레이, 테를 전방위로 오도베를 막 무어 써놨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힘을 아낄 건데 약간 전술적인 테스트는 한번 해볼 수 있지. 편은 어떻게 보세요? 아스톤 빌라전. 로테이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쿨루세스키 괜히 나왔다고 부상당하니까. 그래 톱으로 썼다가. 토트넘이 뭔가 이게 경기 수가 많으면 안 된다. 선수들이. 그래서 로테이션.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뭐 이제 경기 감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후반전에 투입하는데 이때 공미로 한번 써보거나. 그치.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궁금하더라고. 그게 힌트지.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뭐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뭐, 이 경기에서 이제 3점 얻는 거고. 토트넘은 3점이 없어도 되는 경기라. 그렇죠. 뭐 경기 결과는 그냥 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을까. 네. 와, 유로파 계속 매일매일 전해드리지만 결승전 막 대박일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결승전 달순의 입중계는 봉준호 감독님 플러스 또 대단한 분이 한 분 더 나오십니다. 또 다른 분이 또 오셔? 네, 그거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이렇게 했다가 시소코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잠깐만.